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송장 11월 29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29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 내년 장세 하반기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연말 랠리 하나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주말에 물론 미중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필요 충분 조건이 나가면 하나의 조건 두 가지가 양쪽 다 만족을 해야 되죠. 만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요 조건 정도 아니면 최소 충분 조건 정도 둘 중에 하나는 1차적으로 표명이 좀 됐습니다. 오늘의 흐름 부분들 다우존스가 2.5%, 나스닥이 거의 3%, 러시아 2000이 2.5% 가까운 상승 부분들을 이끌면서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 풋, 버냉키 풋 이런 시장의 하락 부분들을 방어해주는 이걸로 바뀌었어요. 파월 풋 이번부터 명명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11월 29일에 이 방송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내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을 조절할 가능성이 코멘트가 좀 됐기 때문에 연말 랠리뿐만 아니라 연초 랠리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요건 자체는 됐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3분기, 4분기 FMC 회의라든지 아니면 파월 연준의 기자회견 부분들이 진행될 때 지난번에는 중립금리가 멀리 있다라는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의 찬물을 상당히 크게 부었고 그 이후부터 다소 조심하는 발언 부분들이 좀 됐죠. 트럼프의 경고성 발언 부분도 있었고 드디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립금리가 멀지 않았다.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금리는 여전히 낮죠. 그거 맞아요. 그리고 성장을 가속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경제의 중립적일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아래에 있다.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우리가 올해 점도표가 가장 높다는 얘기를 드렸죠. 가장 높았고 내년부터 뭐 점도표상으로는 3번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인데 시장 예상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3번 정도 코멘트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그 간극이 좀 크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많으면 2번, 한 번 정도 올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을 주는 요건 자체가 아마 앞으로 2년, 3년 내에는 가장 큰 해가 올해고 내년부터는 급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다우존스 그로 인해서 파월 연준의 비둘기 발언으로 다우지수, 나스닥, 러시아 2000, 그 다음에 구리, 달러 인덱스는 약세, 원하던 지표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하나의 조건이 충족하는 발언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월 금리 인상 조기 종료, 금리 인상 속도가 약간 뭡니까 완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만 제공을 해주면 되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완화간다든가 아니면 연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부분들을 조금 연장을 한다, 그 기간을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규모 부분들을 잠깐 유예한다든가 둘 중 하나가 진행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부분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상당히 큰 내용이고 오늘 이 정리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최소 상반기, 그 다음에 연말 랠리에 하나의 기초 발단을 하나의 모멘텀, 큰 모멘텀을 제공할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얘기로는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내내 두 가지 이슈로 하락을 이끌었고 상승 압력 자체가 제한됐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 20-30%의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 반 50% 아니면 3분의 2 최소한 3분의 1에서 50% 이상의 상승 요건이 하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시장 전체적으로 다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아직 뭐 한 2-3일 정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제 그 해외 언론 쪽에서 뉴욕타임즈 쪽에서 트럼프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의 휴전 방향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미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다음 대선 부분, 언제든지 중국과의 무역 분쟁 부분들은 다시 키울 수 있어요. 환율 보고서 부분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휴전 부분들을 할 때 휴전의 내용 부분들을 보고 중국이 얼마 정도 합리적인 이행 부분들을 진행하는지 이걸 체크함에 따라서 또 중간중간 다시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합의보다는 일단 큰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이행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그거죠. 이제 완급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휴전 부분들 해놓고 완급 조절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이 전략 부분들이 중요하지 무작정 이 부분들을 키우기에는 시간 테이블상 한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뭡니까? 좀 지치는 그리고 좀 그 효과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느끼는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잘 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고 두 번째가 주말에 있을 정상회담 부분들인데 하나가 풀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오늘 11월 29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별표 5개를 한다면 별표 5개까지도 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큰 내용이었습니다. 10월 신규 주택 판매가 한 달 대비 거의 9% 급감했다고 말씀드렸죠. 파월 연준 의장의 의미에서도 보면 최근 경제지표 하락 부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관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 2.5%, 나스닥 거의 3% 반등, 그 다음에 신흥지수도 MSCI 코리아라든지 신흥지수 모두 급등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신흥국에게도 연말 랠리, 최근에 이제 우리가 환율 원화가 1120원대에 진행이 되고 1140원대부터 원화 강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렸죠. 환율 자체도 보면 1120원대까지 이제 진입 부분들 합니다. 1100원대까지 깨질 가능성. 그 준변에서 유가가 75에서 50달러까지 하락했던 것처럼 원화도 강세 부분이 된다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하셨어요. 항상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밸류 부분들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의 레벨업 어제 코스닥이 700포인트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2100 정도죠. 이 가격대가 몇 달 뒤에는 저점이었구나라고라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럴 가능성 자체가 매우 높아졌다. 자, 그래서 11월 29일 모닝불패 한 줄 정리를 다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상당히 내년에 우리가 이 날짜를 기억을 했을 때 상당히 지수 2100, 그 다음에 코스닥 700포인트, 파월 연준 의장의 파월 풋으로 변경되는 신호 자체가 내년 증시의 연말 랠리하고 연초 효과 부분들을 반등 요건을 만들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자,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하나의 조건 자체가 충족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스텝, 투스텝, 뭐 더 앞으로 진두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꼭 오늘 별표 4개, 5개의 의미 부분들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11월 29일 유시민의 주식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